뭔 상관이야? 나는 100시 2,000만 나왔거든. 난 수업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빠져나가고 씨 무슨 목표 씨. 와 중냐 맞으면? 어? 토요일 날에 아무튼간 근데 토요일 날 만든다고요? 그래요? 토요일 날 어쨌든간 줄 거기 때문에 단어장을 어떻게 할까? 이따가 단어장이라도 뽑아줄 테니까 교재는 뽑고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단어장이라도 쌤이 줄 테니까 그거라도 외워오세요. 알겠지? 제가 주면 좀 가져가 가져가가지고. 같은 반이에요? 아 그래? 학교 가요 다음 주에? 네. 아 지금 전면 등록만 너네? 다음 주부터. 네. 아 다음 주부터? 아 오케이 알았어요. 자 거기서부터 좀 하자. 손 마시고. 테스트 너무 좋다. 천천히. 근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제 마음을 준비했어요. 아니요 사양하기. 저는 그런 거 안 챙기는 스타일이라서요. 따라알잖아. 그지? 정말 먹을 거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뺏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원래 뺏어 먹는 게 맛있거든. 직접 가져오면 맛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뺏어요. 알겠지? 어이없냐? 자, 오케이. 여기 벌써 딴반 친구들은 다음 주에 내신 대비하는 거를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약간 좀 겁을 줘서 그런 건지 별거 없는데 그냥 숙제 이거에 한 3배만 하면 되고 그냥 빡세게 하면 되는데 금방 하잖아. 아니 농담이야. 3배는 말이 안 되고 뭐지? 어제도 좀 재밌었던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고등부가 이제 주역보를 선생님이 이제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역보가 지금 반이 3개예요. 인원수가 많아서. 근데 이제 반마다 이제 숙제를 내주는 게 좀 달라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반에 있는 친구가 이제 다른 반에 있는 친구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선생님 걔가 숙제 엄청 적다고 개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말해갖고 그래? 또 좋은 정보를 입수해갖고 이제 또 내일 마침 또 수업이 있어서 왕창 이제 숙제를 내줄 생각인데 근데 어차피 중등부는 숙제가 많아야겠지? 몰라. 아니야. 그냥 쓸데없는 소리 했어요. 다음 주 대보면 알겠지 뭐. 자, 쓸데없는 소리 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델리 테스트.
이번에도 이제 그 중요한 부분만 위주로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간접 의문문 이거를 조금 이제 자세하게 다뤘었지. 그래서 1, 2, 3, 4, 5 전부 다 간접 의문문만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 2번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었고 3, 4, 5번은 교재에 없던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출제를 해봤는데 1번부터 보자면 자, 누가 너를 차에 태워갈 것이라고 생각하니? 1번부터 좀 이제 쉽지 않은 게 나왔죠. 일단은 누가 자체가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에다가 차에 태워가다. 이게 pickup이라는 단어였지. 자, 그리고 이제 생각하니 이러고 끝났는데 보시면은 지금 의문사가 이렇게 문장 맨 앞으로 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think라는 생각하다 동사가 나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pickup이라는 표현 사이에 이 you가 꼽살이 껴있다는 거. 이 you를 뒤로 빼면 틀립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시면 누가 그 보물을 찾았는지가 이 책의 핵심이다. 자, 그럼 여기서도 누가 그 보물을 찾았는지가 여기에 가가 붙었으니까 이 전체가 주어가 되겠죠. 안쪽을 살펴보면은 이제 얘도 이제 똑같은 패턴이에요. 위에 거랑.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의 핵심이다. 여기는 뭐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3번. 너는 그 호텔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알고 있니? 자, 그러면 너는 알고 있니? 주어, 동사 나왔고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게 간접 의문문 해석의 핵심이었지. 그래서 이 덩어리가 알고 있다의 목적어가 되고 안쪽을 살펴보면 자, 얼마나라고 해석이 되고 있네? 그러면은 이거 뭐였어? how라는 녀석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 거. 이게 얼마나로 해석이 됐었지. 그래서 힌트 단어 for가 나와 있죠. 그래서 how far라는 형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는 내가 그 영화를 그녀와 함께 봤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자, 우리는 확신하지 못한다. 그래서 we're not sure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덩어리. 자, 네가 뭐 했는지까지 나와 있으니까 역시나 이제 간접 의문문이라고 알 수 있는데 자, 잘 찾아보니까 의문사가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의문사가 없을 때 쓰는 if나 whether를 쓰면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 요 순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네가 봤는지 그 영화를 그녀와 함께 그 순서대로 가고 있다. 자, 마지막 5번 볼게요. 그는 왜 그가 그녀를 잃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왔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문장도 좀 길고 약간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쭉 봤을 때 있었을 때로 끝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전체 덩어리가 when 덩어리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고요. 자, 이 안쪽을 살펴봤을 때 그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나왔으니까 그가 생각하고 있었다. was thinking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 라는 about도 나왔고 그 뒤를 보면은 요 안쪽을 보세요. 의문사 나왔고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어요.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목적어 요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부분은 뭐 별거 없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이 좀 필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요 어프로치에 대한 단어를 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요것만 좀 필기를 해주세요. 어프로치는 이제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와서 뭐뭐에 접근하다라고 해석하거든. 뭐뭐에 접근하다. 이게 좀 특이한 단어야. 왜 특이하냐면은 우리 보통 목적어는 을을 붙여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 그렇지? 근데 이제 을을 붙이지 않고 뭐뭐에 접근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pproach에다가 to를 붙이고 목적어를 쓴다. 이러면 이제 틀리게 됩니다. 뭐뭐에니까 왠지 to를 붙여야 될 것 같지만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someone approached him 이렇게 to를 붙이지 않은 형태로 나왔다라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지. 문제가 하나 있어. 어떤 거냐면 approach에 to를 쓰고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 이게 또 문제야. 자, 일단 해석을 먼저 알려드리면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뭐뭐로의 접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 위에 나와 있는 이 approach는 동사예요, 동사.
동사. 접근하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아래 거는 approach가 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명사로서 쓰여서 접근이란 뜻이 되는 거야. 접근. 얘는 접근하다, 얘는 접근. 오케이? 네, 품사가 달라요. 그래서 뭐뭐로의 접근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이 to 목적어가 이렇게 꾸며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명사로 썼을 때는 to를 붙이지만 동사로 썼을 때는 to를 붙이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등부에서도 나오니까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요 특징만 봤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복습 삼아서 제가 한번 내봤어요. 여러분이 이제 슬슬 까먹을 때가 됐거든요. 이게 한지 좀 지났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 3번 정도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다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자, 오늘은 그 다음 챕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챕터가 뭐 거의 끝나가네요. 어디 보자. 오늘 할 곳이 올 게 왔네요. 관계대명사입니다. 올 게 왔어. 사실 관계대명사는 영작보다는 어법이 조금 더 중요한 녀석이거든요. 영작보다는 어법 쪽이 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우리 중등부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죠. 그리고 고등부에서도 굉장히 단골로 나오는 이제 그런 녀석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정규 수업 시간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이제 아마 다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 용어는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얘를 뭐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단편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의 기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5가지를 써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한테 다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그거는 힘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오늘 딱 하나, 관계대명사라는 게 대체 뭐냐? 이것만 여러분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뭐 동생이나 사촌 동생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동생이나 사촌 동생이 관계대명사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여러분이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 됐어? 아주 간략하게. 이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관계대명사라는 게 대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설명해야 되는가? 그 정도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쌤이 여기다가 좀 이렇게 쓰겠습니다. 저는. 자, 벌써 용어부터 어려워. 관계, 대명사래. 관계라는 말은 뭐고, 또 대명사라는 말은 뭐고, 그러니까 말이 이제 혼합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해드릴게요. 일단 관계라는 말과 대명사라는 말의 합성어거든요. 이 관계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뭔가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관이 있다, 뭐 관련이 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여러분이 잘 와닿지 않죠. 뭐랑 상관이 있고 뭐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뭐 이런 말이 조금 여러분이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말하면 앞에 이 관계대명사 앞에는 항상 명사가 나오거든요. 명사가 나와. 그러면 이 명사랑 뭔가 이 녀석이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게 바로 이제 관계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말해도 잘 와닿지 않겠죠. 여기서 관계라는 건 상관, 관련이라는 뜻이고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하면은 연결이라는 의미로도 말할 수 있어요. 연결성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영어에서 연결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표현이 바로 접속사라는 겁니다. 접속사.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여러분 그 접속사에서 이 접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연결이라는 뜻이랑 똑같아요. 됐어? 우리 맨날 게임할 때 어디에 접속한다라고 뜨잖아. 그 접속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서버랑 이 게임 회사 컴퓨터 서버랑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연결한다. 알겠죠? 그래서 접속은 곧 연결이다라는 겁니다. 자, 대명사라는 거. 이거는 뭐 사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을 짓자면 관계 대명사라는 거는 뭔가 연결의 역할을 해주는, 즉 접속사와 그 다음에 명사를 대신해주는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아주 가성비가 뛰어난 녀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접속사와 대명사가 결합된 형태를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이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사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거든.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두 개가 있어. 자, 내가 물어볼게. 접속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어. 무슨 접속사, 무슨 접속사였지? 혹시 기억나?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가 있었어. 그렇지. 자, 그러면 등위 접속사가 하는 역할의 기본이 무엇일까? 그건 종속 접속사. 등위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요, 제가 그때 설명했던 건 병렬 구조를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기본은 뭐냐면 연결이에요. 연결. and, but 연결해주는 역할이잖아. 그치? 연결해주는 역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방금 전에 말한 이제 절을 만든다. 이게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죠. 자, 그 다음에 대명사. 다시 한번 써볼게. 대명사라는 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명사를 대신하는 녀석이야. 그치?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건데 결국 대명사도 어쨌든 명사잖아. 그러면 얘도 당연히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해야겠죠. 되셨나요? 됐죠?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관계 대명사라는 거는 하나의 단어예요. 그냥 한 단어. 여러분이 뭐 배우셨다면 미리 알겠지만 뭐 who, that, which, whom 막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 한 단어야, 한 단어. 근데 그 한 단어가 문장과 문장을 하나의 단어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고 절을 만들고요. 어떤 명사를 대신하고요. 얘가 주목보 역할도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 한 단어가 이 네 개 역할을 다 해요. 근데 이걸 안 쓴다고? 이렇게 가성비가 짱인데? 한 단어로 이 네 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렇죠? 자, 이거를 좀 회화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우리 이제 실제로 회화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 관계대명사를 활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부연 설명 개념으로서 좀 많이 써요. 부연 설명 개념. 그러니까 부연 설명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 쓸 때 who나 which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 그러면은 이 who를 쓰는 경우에 뭐 여러분이 배운 걸 바탕으로 한번 말해볼게. 뭐 who를 쓰면 뭐 앞에 뭐 사람 나오고 뭐 사물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배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이 우리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써먹냐? 야,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애야 이렇게 써먹는 거야. 야, 어떤 사물이 있는데 그게 어느 것이냐면 이런 거야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됐어요? 회화적으로 접근하자면 결국에는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녀석에 대해서 그게 누구냐면 그게 어느 것이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는 역할, 앞에 나온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역할, 이게 바로 관계 대명사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회화적으로서 접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관계 대명사란 무엇이다?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해주는 하나의 단어로서 문장끼리 연결도 해주고요. 그리고 절을 만들기도 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까지도 하는 가성비 끝판왕 그런 문법이 되겠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영작에서도 잘 나오고 어법에서도 잘 나오고요. 심지어 독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우는 이 관계대명사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썼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관계대명사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죠.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를 어느 자리에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관계대명사 앞에는 뭐가 오고 뒤에는 뭐가 오는지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 아니야. 그걸 하나씩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관계대명사를 줄여서 관대라고 쓸게요. 관대. 하나의 단어야. 하나의 단어. 자, 그럼 관계대명사 앞쪽을 한번 먼저 살펴보자. 관계대명사 앞에는 뭐가 오냐면요. 명사가 옵니다. 명사. 왜 명사가 오느냐? 아까 말했다시피 얘 이름이 뭐야? 대명사잖아. 대명사. 그럼 명사를 대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 명사를 대신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나와야 돼. 자, 이때 우리가 이 명사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혹시 아는 사람? 네, 맞아요. 선행사라고 불러요. 선행사.
이 선행사라는 말 뜻은 무엇이냐면요. 착한 놈이란 뜻이 아니고요. 먼저 행하는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행하는 말. 얘보다 먼저 왔잖아. 그래서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야. 별거 없어요. 이 선행사란 용어 안 중요해요. 그냥 앞에 명사 온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됩니다. 자, 이 선행사라는 거는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인 녀석이 있고요. 사람이 아닌 녀석이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 개인적인 건데 그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제가 중학교 때 관계대명사를 이제 처음 배울 때 내가 관계대명사 배울 때마다 영어 선생님한테 맞았거든요. 왜 맞았냐면은 이제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자, 이제 앞에 사람이 오면은 who를 쓰고 이제 사물이 오면 which 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선생님 고양이는요? 고양이는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잖아. 그래서 출석부가 한 대 맞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고등학교 가니까 업그레이드가 됐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는가? 자, 관계대명사 who는 앞에 사람이 나오고 위치는 사물이나 동물이 나온다.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책이. 그래서 내가 또 영어쌤한테 물어봤지. 선생님, 이산화탄소는요? 이산화탄소는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잖아. 그래서 또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통일을 했습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람이냐 아니냐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책에는 이렇게 나와있죠. 사람, 사물, 동물이라 나왔잖아. 그치? 사물, 동물 이렇게 나왔죠.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산화탄소 나오면 어쩔 거야. 사물도 동물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심플하게 접근하자고. 선행사의 종류는 뭐다? 사람이냐 아니냐. 됐어? 이렇게 두 종류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볼게. 관계대명사의 앞쪽을 살펴봤으니 관계대명사의 뒤쪽도 살펴봐야겠지. 자, 일단 앞에는 다시 한번 명사가 나오고 이어서 관계대명사가 나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뒤쪽을 볼 건데 선생님이 미리 말하면 이 2번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관계대명사의 전부라고 해도 무방해요. 됐어요? 그래서 딴 거 다 괜찮습니다. 근데 2번 내용만큼은 여러분이 좀 필기를 해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너무 중요해서. 자, 잘 보세요. 관계대명사의 뒤에는 뭐가 오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자, 절을 만든다라는 특성이 있다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뒤에는 절의 형태가 온다는 거야. 절의 형태. 자, 절의 형태가 어떻게 오느냐? 일단 결론부터 써보면 주어, 동사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동사, 목적어 요딴 식으로 와요. 요딴 식으로. 잘 봐봐. 선생님이 삼형식을 기준으로 쓴 거거든. 삼형식. 그럼 삼형식이면 주어, 동사,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네. 그렇지? 여기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가 없네. 그렇지? 그럼 지금 다 하나씩 빵꾸 뚫려 있죠. 그렇지? 하나씩 안 나와 있어. 자,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여기 특징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관계 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 명사니까요. 됐죠?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목적어 역할을 해. 그러면 뒤에 목적어를 쓸 필요가 없겠죠. 이미 나왔으니까. 그렇지? 얘가 만약에 주어 역할을 해. 그러면 뒤에 주어를 또 쓸 필요가 없겠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를 제외하고 보면 하나씩 빵꾸가 뚫려 있는 거고 관계대명사를 합쳐서 보면 이제 빵꾸가 없이 제대로 나와 있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형태들 여기 목적어가 없고 주어가 없어. 하나씩 빵꾸 뚫려 있어. 그래서 얘는 완전하지 못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불완전한 문장.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죠? 제가 완수불명하면서 이제 얘기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목적어나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관계대명사가 절을 만들었어요. 절. 이 덩어리 이름이 절이잖아.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됐죠? 자, 절인데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 절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었거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어. 자, 그러면 셋 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미리 말해주자면 얘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해요. 형용사절. 덩어리는 형용사라는 거야. 덩어리. 얘는 대명사, 얘 명사, 동사잖아. 그치? 하나씩 놓고 보면. 근데 덩어리는 뭐다? 덩어리는 형용사라는 거야. 덩어리는. 자, 그럼 형용사는 항상 명사를 꾸며주지. 어디 있어 그 명사? 여기 있잖아. 됐어?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주어의 해석은 별거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동사의 해석입니다. 동사.
자, 동사는 원래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잖아. 근데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하는.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명사, 관계대명사, 주어동사 만약 이렇게 나왔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얘가 뭐뭐 하는 명사. 아래로 나왔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뭐뭐를 뭐뭐 하는 명사.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해석의 포인트 뭡니까?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선생님, 이 명사는 문장에 어디 들어가는데요? 뭘 어디 들어가? 명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고 자리에 들어가겠지. 됐어? 응.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여기 2번에서 뭐가 담겨져 있는가? 왜 얘가 중요하냐면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죠. 관계대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덩어리를 그래서 어디다가 써야 되는가? 다시 한번 어디다? 명사를 꾸며주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씁니다. 됐어요? 모든 거를 지금 다 담아서 컴팩트하게 이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 2번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에서 이것만 알아도 관계대명사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알아도. 왜냐? 어법 시험에서도 얘 갖고 내고요. 영작에서도 이 순서로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 됐어?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의 절반은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 관계대명사 거의 다 풀 수 있어. 알겠지? 얘가 제일 중요해. 얘가. 자, 그래서 2번 내용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제가 그냥 말로써 설명을 드릴게요. 말로써. 우리 관계대명사는 형태가 막 달라져요. 아래 표를 보면 알겠지만 형태가 막 달라지지. 그치? 응. 그럼 이 생김새가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에 따라 달라져요. 선행사. 얘가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또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이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역할하냐 주어 역할하냐 이거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야. 됐어?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격이라고 부르거든요. 격. 자,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영어는 격의 언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 격이 무슨 뜻이었지? 시제요. 그 S. 격이 무슨 뜻이었지? 난 그렇게 설명한 적 없는데. 격이 무슨 뜻이었어? 에이, 너랑 나랑 격이 다르다. 그럼 이때 격이 뭐야? 위치야, 위치. 알겠어요? 위치라는 뜻이에요. 주격, 이게 무슨 뜻이야? 주어, 위치. 목적격, 목적어, 위치. 이런 뜻이에요. 됐어?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 역할을 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냥 명칭이야, 명칭. 됐어? 우리가 이렇게 격에 따라서, 즉 위치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friend 봐봐. 야, friend는 얘를 주어 자리에 쓰나 목적어 자리에 쓰나 생긴 게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지? 뭐 주어 자리에서 한 friend라고 쓰고 목적어 자리에서 뭐 friend라고 쓰나? 아니잖아. 형태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칭 대명사 어떻습니까? he. 자, 주어 자리에선 he라고 쓰지만 목적어 자리에선 우리가 him이라고 쓰잖아. 그렇죠? 그럼 어때요? 위치에 따라서 생긴 게 바뀌었죠. 해석은 똑같잖아. 전부 다 그잖아. 그렇지? 해석은 똑같은데 근데 어떻습니까?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야. 관계대명사는 실질적인 자리가 바뀌진 않아요. 자리는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데 다만 주어 역할이냐 목적어 역할이냐 역할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아래와 같이 형태가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중등부 과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요 중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여기까지가 중2 수준이야. 어렵죠? 여러분이 이제 되게 기억할 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 됐습니다. 그냥 오늘 두 개만 얻어가자. 두 개만.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요거. 됐어? 요것만 얻어가자고. 이거 안 해도 돼. 만약에 너네가 문제 풀어야 된다 또는 영작해야 된다 이거 표 보고 하세요. 상관없어. 여러분은 뭐만 알면 돼? 요 두 개만 알면 돼. 요 두 개만. 미리 말할게요. 다음 데일리 테스트 때 이거 낼게요. 미리 말했어. 이거 요 내용. 요 내용도 일단 내긴 낼 거야. 근데 틀렸다고 뭐라 하진 않을게. 근데 여기는 틀렸으면 내가 좀 뭐라 할 거야.
아 얘는 너무 중요해. 이 개념 자체가 너무 중요해 여기가. 그래서 쌤이 어떻게 출제할 거냐? 그냥 이렇게 내가 미리 말해줄게 어떻게 시험 출제할 건지. 자, 관계대명사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일단 1번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요거 쓰면 돼요. 두 번째, 자 관계대명사의 앞과 뒤에는 어떻게 각각 오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특징을 서술하시오. 관계대명사 앞에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특징이 있고 뒤에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고 요런 절이고 해석이 이렇게 된다. 쓰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써놓을게요. 오늘 11일이죠? 11월 13일 토요일에 미리 말합니다. 관계대명사 개념 테스트 볼 거예요. 내가 지금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 문제도 여기다 써놓을 거야. 관계대명사가 정의, 관계대명사의 정의를 말해라. 자, 관계대명사의 앞뒤에 오는 것 플러스 특징을 설명해라. 여기다 써놨습니다. 여기다가 여기 내 책에다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테스트 낼 거니까 여러분 요거는 좀 준비를 잘 해오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중요해. 자, 그래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간단하게 관계대명사의 기본. 자, 일단 역할은 접속사와 대명사의 이제 결합된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앞에 나오는 명사, 즉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불완전한 절을 이끈다. 이렇게요. 뭐가 하나 빠져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격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 사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격뿐만 아니라 선행사에 따라도 형태가 변합니다.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종류. 자, 선행사는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격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데 우리가 아까 안 봤던 격 중에 하나, 이 소유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소유격은 의로 해석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 두 개는 이제 그 주격이니까 뒤에 동사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이니까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소유격이 고등부에서 특히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이 부분도 선생님이 이따 추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계대명사 기본은 우리가 다 봤는데 자, 여기 뭔가 막 문장이 막 써있죠? 이거를 좀 보여줄게요. 자, 여기 다 지웁니다. 다. 여러분 여기에 써있는 이제 예문이 뭔지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관계대명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있죠. 그쵸? 1번 특징에 썼었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데 이 두 문장을 한번 볼게요. 예문에 있는 걸 볼 건데 이 예문은 그냥 답이 바로 나왔거든요. 이 중간 과정이 없죠. 그래서 중간 과정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문장 처음에 보시면 I saw the horror movie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ou recommend it yesterday 이렇게 나왔습니다. recommended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나는 호러 영화를 봤어. 너가 그것을 어제 추천해줬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문장을 연결할 거예요.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될까? 그냥 여기 마침표 없애고 and 쓰면 끝납니다. 맞죠? 그럼 두 문장 연결했잖아. 나는 호러 영화를 봤고 너가 그것을 어제 추천해줬어. 하면 되잖아. 한 문장으로 연결됐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말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말 전부 다 망국 공통인데요. 했던 말 또 하는 거 싫어합니다. 했던 말 또 하는 거. 네. 했던 말을 또 하는 거는요. 어떤 말투냐면 내 아들 말투야. 내 아들 말투. 내 아들이 8살이거든요. 그럼 내 아들이 와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저는요 TV를 보고 싶어요. 아빠 저는요 초콜릿을 먹고 싶어요. 아빠 저는요 고기를 먹고 싶어요. 막 이래요. 그럼 아빠 저는요를 지금 몇 번 얘기해? 3번 얘기했잖아. 이거는 뭐야? 애들 말투야. 애들 말투. 우리 애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을 피해야 되거든요. 어느 나라 말이나 마찬가지야. 자, 그럼 잘 봐봐. 이 두 문장을 봤을 때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호러 무비와 이시라는 녀석이거든요. 그렇죠?
나는 호러 영화를 봤어.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제 추천했는데 그럼 그것이 뭐야? 호러 영화잖아. 그치? 이 두 개 말이 중복됩니다. 중복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쓰기 싫으니까 제가 하나를 없애버릴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일반 명사와 대명사가 있으면 당연히 뭘 없애? 대명사를 없애야겠죠. 그쵸?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 뭘 썼습니까? and를 썼죠. 그래서 얘도 없애버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없앤 게 뭔지 잘 보세요. and라는 접속사를 없앴고요. it이라는 대명사를 없앴습니다. 맞나요? 이거 합치면 뭐지? 관계대명사죠. 됐어요? 아까 우리 배웠잖아. 접속사와 대명사 합친 거라고. 자, 그러면은 it을 없앴어. 이렇게 and를 없앴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럼 없애고 난 다음에 이 남은 문장이죠. 남은 문장. 이 남은 문장을 어디에 써야 되냐면 똑같은 녀석이 있었지. 얘가 똑같은 놈이었지. it이랑. 그치? 이놈 뒤에다가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어차피 뒤에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쓸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요 사이에다가 뭘 쓰냐? 바로 관계 대명사를 써주면 되는 거야. 됐어? 자, 근데 관계 대명사 위에 이제 표가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뭘 써야 되는가? 한번 골라보자고요. 일단 앞에 사람이 아닌 애가 나왔습니다. 됐죠? 그럼 사람이 아니니까 요 시리즈를 쓰면 되는 거야. 여기. 됐죠? 여기가 사람 아닌 시리즈. 자,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없앴던 게 뭐였죠? 목적어를 없앴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쓰면 되겠죠. 사람이 아니면서 목적격인 거는 which라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which라는 형태를 이렇게 써주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성본이 어떻습니까? 얘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that을 써도 되고요, which를 써도 돼요. 됐어요? that은 사람이든 아니든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게 that이에요. 됐어요? 근데 이거 아니구나. 잘 나왔네요. 그래서 사람이나 아니면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게 that이다. 여기 나와 있죠. which를 써도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구문 분석을 한번 잘 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주어 나왔어. 동사 나왔어. 호러무비 목적어 나왔어. 자, 근데 이 명사를 지금 which 어쩌고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됐어?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니은자 받침으로 끝나면 돼. 알겠지? 그럼 이 안쪽을 살펴보면 얘가 주어죠. 얘가 동사고요. 목적어는 어디 있어? 여기.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니까. 이 yesterday는 수식어가 되겠죠. 시간이니까.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나는 호러 영화를 봤어. 근데 어떤 호러 영화냐? 괄호하는 호러 영화.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럼 괄호를 보면 너가 어제 추천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너가 어제 추천했던. 이렇게 니은자 받침으로. 너가 어제 추천했던 호러 영화를 봤어. 됐어? 이렇게 해석되는 게 관계 대명사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관계 대명사는 어떻다?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연결할 때 주의점이 뭡니까? 공통되는 말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통되는 말을 없애버리고 관계 대명사를 써서 한 문장으로 연결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무슨 뭐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람 x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잠깐 설명을 좀 해줄게요. 지금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 필기 안 해도 돼. 필기 안 해도 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까먹어도 되나요? 네, 까먹어도 돼요. 까먹어도 돼. 오늘은 우리 뭐만 기억하자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가 결합된 버전으로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떻게 와서 형용사절로 해석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것만 기억하자고요, 우리. 알겠지? 나머지 뭐야? 다 까먹어도 돼. 내가 허락해 할게. 괜찮아. 가볍게 보세요. 자, 잘 봐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설명을 좀 해줄게.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여기에 있는 애들은 이제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얘네를 쓰고 사람이 아닐 때는 얘네를 써. 그리고 앞이 사람이든 아니든 구분 없이 쓰는 게 얘네거든. 즉 that이란 녀석이야. 그런데 that만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that만 써야 돼.
그러니까 who를 쓰거나 which를 쓰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틀리는 경우. 됐어? 무조건 that을 써야 되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설명은 무조건 that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자 그게 어떤 경우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Look at the boy and the dog blah blah are coming here. 이렇게 했어.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여기에 오고 있는 저 소년과 멍멍이를 봐봐.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내가 관계대명사를 쓸 거란 말이야. 근데 잘 봐봐. 내가 여기다가 who라고 썼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사람인데 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걔를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얘 타라. 위치를 쓰려고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걔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치? 얘는 되는데 얘가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둘 다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that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that을 쓰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됐어? 심플하지? that이면 얘도 되고 얘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요 놈을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됐죠? 별거 없죠? 별거 아니야.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가 막 길게 나와 있어. 최상급 서수, 디오미, 더베리, 더스임, 올, 에브리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뭔지 좀 말해줄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 최상급이라는 것만 딱 하나 찍어서 볼게요. 최상급. 최상급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EST 붙여서 가장 뭐뭐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치? 이걸 이제 최상급이라는데 이 최상급이라는 녀석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the earliest human. 자, 가장 초기의 인간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가장 초기의 인간이면 우리가 원래 who를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that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that을 써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that이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야? 제일 쉬운 뜻. 그거 저거 뭐 이런 뜻이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that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이 있냐면 얘들아 삿대질 속성이 있어. 삿대질. 아유 저거 이게 that이란 말이야. 됐어? 기본적으로 이런 속성이 있어요. 이렇게 삿대질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최상급이라는 거는 가장 뭐뭐한 거이기 때문에 좀 쉽게 말하자면 최상급 표현 자체가 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알 수밖에 없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 선생님이 그냥 건물 이렇게만 말했어. 건물. 그럼 쌤이 말하는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나랑 텔레파시 통하지 않는 이상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야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건물 이렇게 말했어. 제일 높은 건물. 그러면 최상급을 썼죠. 제일 높은 건물 롯데타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제일 높은 즉 최상급을 쓰니까 어때? 니네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알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리킬 수가 있어요. 저기가 제일 높잖아. 가리킬 수 있죠. 그래서 that을 쓰는 거예요. 지칭하는 속성, 이 삿대질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냥 건물 했으면 뭐 어디 건물 말하는 건데 가리킬 수가 없어. 그래서 that을 잘 안 쓰는데요. 저기가 제일 높은 건물 있잖아. 저기 가리킬 수 있죠. 그래서 that을 쓰는 거예요. 됐죠?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유. 이거는요 문법적인 이유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방금 설명한 거 몰라도 돼요. 강사들도 잘 몰라요. 진짜로. 그럼 이거 알려준 이유가 뭐냐? 잘난 척하라고. 잘난 척 용도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야 친구들한테 받고 야 너 이거 이때 왜 대만 쓰는지 알아? 진짜 영어 공부 졸라 안 했구만. 잘난 척 할 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얘는요 그냥 이런 애들 나오면 관계대명사 that을 쓴다, that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별거 없고요. 여기 2, 3, 4에 나와 있는 거 이 세 개를 묶어서 한 방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방에. 자 선생님이 뭐라고 쓸 거냐면요 관계대명사의 격구분법이라고 쓸 건데요. 자 쌤이 지금까지 설명한 건 뭐냐면 관계대명사란 이런 것이다 하는 개념을 설명했다면 지금부터는 문제풀이법을 알려줄 거야. 문제풀이법. 이 문제풀이법은 또 평생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격부분법이라고 했어요. 즉 관계대명사에 여기다가 주격을 써야 돼, 목적격을 써야 돼, 소유격을 써야 돼. 대체 뭘 써야 되느냐?
이제 그걸 구분해야겠죠. 그걸 알려드릴게요. 특히 관계대명사의 격에 관련된 거는요. 중등부 때 더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격은 주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유격이 있습니다. 자, 일단 공통점은 전부 다 앞에 명사가 나온다는 거겠죠. 셋 다 선행사가 나오겠지 당연히.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얘네 셋 다 앞에는 똑같잖아 오는 게, 그치? 그럼 앞을 보고는 구별할 수 없겠네? 앞이 다 똑같으니까, 맞지? 그럼 어디를 보고? 뒤를 보고 구별을 해야 돼요. 뒤를 보고. 심지어 얘들아 해석도 셋 다 똑같아. 아까 쌤이 뭐라 했어? 관계대명사 어떻게 해석하라고? 뭐뭐 하느냐. 얘도 뭐뭐 하는, 얘도 뭐뭐 하는, 얘도 뭐뭐 하느냐. 해석도 똑같아. 그러니까 해석으로도 구별이 안 돼. 앞에 뭐가 오느냐 이걸로도 구별이 안 돼. 남는 건 뭐야? 얘네 뒤에 어떻게 오느냐 이걸로 이제 구별하는 거야. 알겠지? 잘 봐. 어떻게 구별하나? 아주 쉬워. 자, 주격 관계대명사 아까 배웠어. 얘 뭐야? 주어잖아. 그치?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어? 동사 나오겠지 뭐. 됐어?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얘 뭐야? 목적어잖아. 그럼 뒤에 뭐 나오겠어? 주어, 동사까지만 나오는 거야. 목적어 쓰면 안 되겠지. 여기 있으니까. 쉽죠? 자, 근데 얘가 문제야. 소유격. 소유격은 뒤에 뭐가 나오지? 뒤에 뭐가 나올까? 우리 인칭대명사 할 때 my, his, your 이런 단어 이런 게 소유격이잖아. 그치? 그럼 이 소유격은 뒤에 뭐가 나오냐 얘들아? 그렇지. 명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도 똑같아. 명사가 나와.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보면은 구분 겁나 쉽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근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구분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잘 봐봐. 이 뒤에 명사가 나오잖아. 근데 이 명사도 결국에는 셋 중에 하나 역할을 해야겠지. 그치? 그럼 잘 봐요. 잘 봐봐. 만약에 이 명사가 목적어라고 쳐볼게. 예를 들어서. 그럼 뒤에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돼? 얘가 만약에 주어라고 쳐볼게. 이 명사가.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그러면 쌤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 위에 거 말고 아래 버전으로 볼게. 자,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왔어.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할 거야? 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명사가 나오는데 만약에 얘가 주어 동사 형태로 나왔다. 얘랑 형태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자, 구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둘 중에 여러분이 편한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을 알려줄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관계대명사는 전부 다 불완전한 형태가 온다라고 배웠는데 얘는 달라요. 얘는 이 덩어리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 요 부분이 얘만 완전한 형태가 와요. 얘만. 소유격 관계대명사만 뒤에가 완전한 형태가 온다는 거야. 왜 그러냐?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서는 얘가 주어 역할하니까 뒤에 동사 나왔어. 여기서는 목적어 역할하니까 주어 동사 나왔어. 근데 소유격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 없잖아. 소유격은 안 되잖아. 여러분 his 갖다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에 쓸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소유격은 이런 역할이 안 되죠. 그러니까 뒤에 빠지지 말고 다 나와야 되는, 즉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됐어? 이게 첫 번째 구분법이야. 자, 두 번째 구분법. 이게 더 쉬워. 잘 봐. 아까 쌤이 위에다 필기했었는데 소유격 어떻게 해석했지? 소유격 해석 어떻게 해? 뭐뭐 의잖아. 뭐뭐 의. 됐어? 그럼 잘 봐봐.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명사를 이 의라는 말로 이렇게 연결해봐. 연결해서 말이 돼야 돼. 말이 되면 소유격이야. 말이 안 되면 목적격이에요. 됐어? 예시 보여줄게. 아래 봐봐. 여기 보면은 여기 소유격이랑 목적격 나와 있죠? 여기 보세요. A boy go, laptop cov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whose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아래 있는 것도 볼게요. 자, 여기 the woman, you 관계대명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magazine, you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계대명사.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다 들어맞는지 하나씩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해봅시다. 자, 한 소년의 목표 말투가 안 돼.
소년의 목표. 말 되죠? 그래서 소유격. 자, 랩탑이라는 거는 뭡니까? 노트북 말하는 거예요. 노트북 컴퓨터. 그럼 노트북 컴퓨터의 커버. 돼, 안 돼? 되죠? 그래서 소유격. 아래 걸 해볼까? 그 여자의 너. 안 되죠? 잡지의 너. 안 되죠? 그래서 목적격 쓰는 거예요. 됐나요? 아주 심플합니다. 자, 의로 한번 구분해봤어요. 그리고 이걸로도 구분해볼게. 뒤에 완전히 나오는 거. 자, 소유격은 뒤에 완전히 나와야 되죠? 한번 구분 분석해볼까요?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 완전 함장 나왔죠? 아래 거 cover, is, read. 완전 함장 나왔네요. 됐어요? 이해 볼까요? 주어, 동사. 끝났습니다. 이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됐어? 목적어 없잖아. so의 목적어 없잖아. 봤다의 목적어가 없죠? 이해 어떻습니까? 선생님 여기는 미 나왔는데요?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서 틀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너가 나에게 빌려줬대요. 뭘 빌려줬는데? 사형식이요. 됐어요? 즉 간접 목적어야. 그럼 뭐가 빠졌어? 직접 목적어가 빠졌죠. 됐어?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갖고 다 구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근데 웃긴 건 뭐냐?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게 고2에서도 시험에 나와요.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는 보통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잘 출제를 안 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학교에서 보통 얘를 출제 안 하더라고. 대부분 이거나 이제 중2 때는 얘네를 각각 배우고요. 중3 때는 관계, 부사 이런 애들을 많이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잘 수업을 안 합니다. 중학교 때. 그러고 이제 한참 지나요.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 학원에서 소유격에 대해서 잠깐 배운 게 끝이야. 근데 여러분 3년이 지났어. 여러분이 3년이 지나갖고 고2가 됐어. 과연 이 내용을 기억할까? 기억 못해요. 3년이 지났는데. 어제 배운 것도 기억 안 나는 듯이 3년 지난 게 기억나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내는 거야? 잊을만 할 때 됐으니까 출제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이유예요. 얘네 이쯤 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까먹지 않았을까? 그래서 출제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무지하게 틀려와요. 무지하게 틀려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복잡하게 기억하지 말라고 이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다시 한번 소유격은 뒤에 완전하고 뭐뭐의 뭐로 해석이 돼야 된다. 끝이야. 끝이야. 두 마디로 끝났어요. 두 마디. 이거 기억하면 아주 유용하게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에 대한 좀 전체적인 중등부와 고등부에 걸쳐서 다 써먹을 수 있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왓에 대한 게 나와 있고요. 하면은 이제 이 진도가 오늘 진도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왓 부분은 얘도 좀 설명할 게 약간 있어서 제가 잠깐 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좀 쉬었다 합시다. 디프라이는 무슨 뜻이야? 디프라이 알고 싶지 않아. 에돌레센트나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알고 싶지 않아. 청소년 기획을 어떻게?
니네 맨날 뭐 하길래 이렇게 맨날 자냐 이게 앉아갖고. 응? 몇 시에 자? 금이지 몇 시에 자? 평소에 1시? 몇 시에 자요? 네가 몇 시에 자는지를 몰라요? 왜? 아니 본인이 몇 시에 자는지를 몰라?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네. 동혁이는? 요즘에 진짜 2시간 2시? 호준이는? 평소에 2-3시 자고 요즘은 3-4시 자고 있어. 뭐예요 그 시간까지? 숙제하는 그렇게 돼요. 숙제하면? 숙제만 하진 않죠? 그 11시, 12시까지는 핸드폰 떠는데 12시 넘어가면 숙제는 돼요. 아 그래? 핸드폰을 안 하는데 아 2시간 핸드폰을 안 하는데 2시에 잔다고요? 시간하고 근데 그 쌤이 이제 평균 한 대여섯 시에 자거든요. 제가 5시에서 6시쯤에 자고 이제 아침에 그 8시 반쯤에 일어나고 이제 아들내미 학교 데려다주고 와서 이제 다시 자고 또 이제 아들내미 이제 학교하는 길 데리러 갔다가 다시 오고 저는 이게 뜨문뜨문 자요. 그러니까 합치면 한 4시간 정도 자요 하루에 평균. 근데 저 좀 평소에 볼 때 저 좀 졸려 보이나요? 그렇진 않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잠이 적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유가 아주 단순합니다. 난 서 있잖아. 나는 서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말을 하잖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아니 안 졸린 거예요. 좀 약간 재밌는 게 잠깐만요. 언제 먹지? 자, 괜찮아 언제 봐. 아 왜 저기를 싹 봐? 괜찮아. 편집하면 돼. 그 선생님이 저희 학원 이제 처음 왔을 때였어요. 처음 왔을 때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한 2주 정도는 이제 수업을 안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좀 일을 배우고 이랬던 이제 시절이었는데 이제 원장님이 이제 어떻게 수업하시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 이제 좀 조심스럽게 부탁해서 내가 좀 이제 수업을 한번 들어봐도 되겠냐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흔쾌히 이제 그러셔라 해갖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고1들 지금 이제 걔네가 20살인데 당시 이제 고1반 들어가서 이제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이렇게 강의실이 이렇게 세 줄로 있었어. 그때는 여기 학원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전하기 전이었는데 이렇게 세 줄로 있었어. 가운데 맨 이제 뒤에 앉았어. 뭔가 애들이 들어가면서 이 새끼 누구지? 약간 이런 눈빛으로 이제 저를 봤어요. 이제 모르는 얼굴이니까 우리랑 동갑이라고 치기엔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약간 이런 눈빛으로 이제 저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았죠. 원장님 앞에서 막 엄청 열정적으로 막 강의를 하고 계셔. 한 30분 들어오는데 졸린 거야. 이게 졸린 거야.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 아니 난 학생이 아니잖아. 난 학생이 아닌데 심지어 내가 부탁했잖아. 들어도 되냐고. 근데 거기에서 내가 졸고 있어 봐. 얼마나 이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의자 같은 게 이렇게 있었잖아요. 일단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들으면서 열심히 필기했어요. 원장님 수업 들으면서 다리 딱 꼬고 이렇게 책상 딱 해갖고 열심히 필기했어. 졸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펜을 하나 더 들고요. 여기 이렇게 찔르면서 봤어요. 이러면서 안 보이게 티나면 안 되니까. 이러면서 수업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좀 세상스러운데 결국에 전날에 몇 시에 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여기 앉아 있으면 졸려. 그래서 이해해요. 이해해. 앉아 있으면 졸리더라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20대 초반 때, 그러니까 제가 강사 생활을 되게 일찍 해서 올해로 이제 12년 차인데요. 예전에 이제 강사 생활을 처음 했을 때는 수업 시간에 자는 거를 제가 안 냅뒀어요. 그때는 그래도 지금은 제가 수업하면서 좀 이렇게 목소리 톤이 좀 높고 그리고 좀 이렇게 웃으면서 하려고 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제 사실 그때 내가 이제 막 뭣도 모르고 막 이러던 시절이라서 그때 이제 제 약간 사상이 어땠냐면 선생님은 무조건 무서워야 된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러진 않는데 제가 혼낼 때 빼고는. 근데 그때는 수업 시간에 단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되게 험악하게 했어요. 내가 좀 미안해. 그때 애들한테 좀 미안한데 어땠냐?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동혁이가 졸고 있다고 쳐봐. 근데 막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가서 책상을 바로 차버렸어요. 막
막 그랬었어 옛날에. 막 그렇게 하고 무슨 뭐 이제 하도 그때는 또 애들을 팼거든요 내가. 그때 좀 많이 팼어요. 이제 지각하면 이제 뭐야 1분당 한 대 막 이러면서 해갖고 이제 그래서 일로 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잡으라고 뭐 하면서 이제 많이 팼죠 그때. 애들도 많이 패고. 한 번 이제 막 버릇없게 군 친구 있어갖고 제가 막 예전에 무슨 막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었는데 당시에 뭐 오토바이 헬멧 갖다 막 때리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사실은 좀 후회스러운데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랬었는데 이제 생각을 이제 좀 많이 바꿨죠. 뭐 그때는 어땠냐면은 이제 화장실 가려고 이제 화장실이 이제 그 학원 밖에 있었거든요. 복도식이었는데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애들이 앞에 한 4명 있었어. 그래서 나도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지. 화장실 가려고.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애가 어땠냐? 앞에 있는 애가 핸드폰 하고 있어. 뭔가 뒤에 인기척이 느껴졌잖아. 내가 그때 똑같이 해볼게요. 이랬었어 진짜. 애들이 막 기겁을 하더라고. 무슨 귀신 본 거 마냥. 그 뭐야 모세가 그 바다를 가르듯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애들이. 그래갖고 아니 뭐 오버하고 있냐? 니네 가라. 니네 가라. 아니야 선생님 저 괜찮습니다. 먼저 지나갔어요. 아니 됐어. 야 오버하지 말고 쓰라니까. 막 이랬었어 그때. 그래서 막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때 이제 많이 느꼈죠. 아 이게 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막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나이도 워낙에 어렸고 좀 이제 바나나 기질, 내가 사춘기가 늦게 왔나 봐 내가. 막 바나나 기질이 있어갖고 그때 막 뭐 이제 막 학부모님이 막 연락을 해갖고 왜 우리 애를 패놨냐? 그럼 왜 그딴 식으로 길렀냐?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되게 막 세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되게 버릇 없었지 저도. 되게 개념 없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 깨닫고 나중에는 이제 안 그렇게 이제 됐죠. 어쩌다 이 얘기가 나왔지. 아무튼 그래갖고 지금은요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전 안 그래요. 잘못하면 뒤진다는 겁니다. 네, 아주 심플하죠.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체벌은 안 했거든요. 제가 그 다음부터 체벌 안 하고 이제 막 이렇게 험악하게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한동안은 또 이제 그 말로 팼거든요. 말로 애들이 손으로 패진 않고 말로 팼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항상 수업할 때는 웃자 이 마인드를 이제 되게 가졌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웃으면서 갈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숙제 안 해왔어? 그럼 뒤져야지. 일로 와. 하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선생님 제발 안 웃으면 안 된다고. 웃으니까 너무 무섭다고 애들이 막 그런 얘기도 막 듣곤 했었죠. 예,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여기까지 왔는데 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뭐라 하진 않을게요. 네. 얘기가 좀 이상해졌네.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요. 그 자리에 앉으면 졸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해요. 근데 졸리면요. 제가 첫 시간에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졸리면요. 일어나서 들으세요. 일어나서 뒤에 가고 이거 빌려줄게요. 이거 빌려줄 테니까 뒤에 가서 여기다가 책 놓고 이러고 수업 들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한 명만 주세요. 한 개밖에 없어요. 네, 2개 있으면 2명 줘라도 되는데 한 개밖에 없어갖고요. 한 명만 주세요. 돌아가면서. 니네들이 알아서 이제 짜든가. 가위바위보. 야, 네가 1바로 줘라. 너 2바로. 니네 알아서 하세요. 네. 자, 그 다음 오늘의 이제 마지막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 what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아까 전까지 배웠던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랑은 조금 달라요. 보통 문법책을 보면은 설명이 뭐라고 나왔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이런 멘트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띵이라는 명사를 하나 써볼게요. 그리고 얘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which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어. 그러면은 여러분 잘 봐봐. 이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which는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한다 했지 아까 전에. 뭐뭐 하는. 띵은 그냥 것이죠. 것.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합쳐서 해석하면 괄호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맞죠?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죠.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 뭐뭐 하는 것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 워낙에 쓸 일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더 띵의 위치라는 녀석까지 합쳐버려서 이걸 한 단어로 바꿨는데 그게 바로 what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what. 됐어? 그럼 이 what이라는 거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잘 보세요. 어떻게 될지. 그러면 what이라는 녀석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더 띵이라는 명사, 즉 선행사가 들어가 있고 which라는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안에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뒷부분은 어떻게 올까? 여기. 자, 관계 대명사는 뒤에 뭐가 하나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맞잖아. 그렇지? 그러면 what도 어떻게 써요? 당연히 뒤에 똑같이 뭐가 하나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그 물결 자리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이제 개념을 설명해 줬는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이란 결국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아까 전까지 배운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로 썼었는데 얘는 선행사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당연히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what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를 보자면 Tim saved the child from the fire. What he did was brave.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what이라는 거는 건 결국엔 the thing that을 위치를 써도 되고요. 이거를 이제 한 단어로 축약한 건데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구문 분석해 보면 이 what이 이끄는 요 덩어리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동사, 보어가 됩니다. 이 안쪽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he가 주어 나왔고 did가 동사로 나와 있고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목적어의 역할을 바로 이 what이라는 녀석이 대신하고 있는 거다.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그가 했던 것. 됐어요? 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 그가 했던 것은 용감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얘도 똑같아요. 다시 한번 what은 명사절이니까 문장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 역할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동사, 여기 보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안쪽을 살펴보자면 I really need right now.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잘 살펴보면 여기도 need의 목적어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어 역할을 이 what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해석을 보면 내가 정말로 지금 당장 뭔가 필요로 하는 것.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필요로 하는 것은 약간의 조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녀석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배우는 관계대명사는 어법도 중요해, 영작도 중요해, 해석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셋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어법이에요. 어법. 이 어법이 제일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관계대명사 what을 가지고 중학교 때 내는 거랑 고등학교 때 내는 게 조금 다르거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보통 뭘 가지고 많이 내냐면요, 두 개를 갖고 많이 내요. 첫 번째는 얘를 이용한 영작 문제를 많이 냅니다. 영작 문제. 근데 우리 지금 영작 문제 안 나오고 있잖아요, 내신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이제 어떻게 출제를 하는가, 이 what에 대해서 관계대명사 that과 비교하는 쪽으로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특히 오마중이 잘해요. 보통 근데 중3 때 내더라고요. 중2 때는 잘 안 내더라고. 중3 때 이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대명사 that을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 얘가요 고등학교 때도 잘 나와요. 고등학교 때 아주 단골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면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what이라는 녀석과 vs that이라는 녀석인데 요거는 필기를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책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기억해야 될 상황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사실 중요도로 따지면 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 배우는 거에서 얘가 제일 중요한데, 근데 이거는 한번 설명 듣는다고 여러분이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전 그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나중에 또 이걸 언젠가 분명히 배워요. 무조건 배워. 그러면은 전에 이걸 로이쌤한테 배운 적이 있었지 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상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what과 that을 비교하는 게 있는데, 이 what이라는 게 관계 대명사로서의 이제 what이 있고요. that은 관계 대명사의 that이 있는데 사실은 접속사로 쓰이는 that도 있잖아.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를 구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쓸 건데요. 자, what 관계 대명사. 자, 그다음에 that 관계 대명사. 그리고 또 that 접속사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녀석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사, 접속사 전부 다 절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이 절을 만들 때 뒤에는 어떻게 오는지, 앞에는 어떻게 오는지, 각각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자,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해석을 한번 써봅시다.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죠. that은 아까 배웠죠? 뭐뭐 하는으로 해석합니다. 접속사 that도 뭐뭐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what이나 that이나 해석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요 상태고요. 얘네가 뒤에 어떤 구조가 오는지를 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완수불명 생각나시죠? 완수불명? 이걸로 똑같이 적용해 볼 거예요. 완수적 불명 이걸로요. 자, 한번 볼게요. 대명사네요. 명사. 그럼 얘는 명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겠죠? 그래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자, 얘도 이름이 대명사. 명사니까 뒤에 똑같이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자, 얘는 접속사. 접속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뭐가 완성됐습니까? 각각 절이 완성됐습니다. 절. 이런 절, 요런 절, 이런 절이 완성됐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절이 완성됐는데, 자, 이 덩어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 덩어리들, 이 절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걸 볼게요. 자, what은 아까 말했다시피 명사, 절의 역할을 합니다.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요. 그럼 얘도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똑같이 명사, 절의 역할을 하겠죠. 자,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했습니다. 그럼 명사 꾸며주는 애는 누구였지? 그렇지. 그래서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합니다. 되셨죠? 됐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각각 요 녀석들 앞에는 뭐가 올까? 앞에는 뭐가 올까? 이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앞에 뭐가 올까? 자, 얘는 덩어리가 명사네요. 그럼 앞에 뭐가 와야 돼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얘도 어때요? 명사니까 앞에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자, 얘는 덩어리가 형용사, 즉 수식어죠. 수식어, 형용사니까. 그럼 앞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다르다는 거가 여러분이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what을 볼까요? what을 기준으로는 앞에도 뒤에도 불완전한 형태가 오죠. that은 완전, 불완전으로 오죠. 관계대명사. 접속사 that은 불완전, 완전으로 오죠. 됐어요? 세 개가 다 다릅니다.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what과 that을 구별할 때는요, 일단 해석으로 구별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얘네 같은 경우는 해석이 거의 똑같죠. 그래서 해석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는가? 앞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걸로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원점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이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그러면 구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가 없으면 불완전한 건데 우리가 그걸 잘 파악하려면 구문 분석을 잘해야 돼요. 맞죠? 내가 구문 분석을 잘 못해. 그러면은 얘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어떻게 알아?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구문 분석을 못하면 못 푸는 문제예요. 됐어? 핵심이 이거잖아요. 이게 핵심이잖아. 그치? 얘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구문 분석을 잘 못해. 얘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모르겠어. 그럼 뭐야? 그럼 찍어야지. 문제를 찍던지 아니면 나한테 찍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는 구문 분석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구문 분석을 못하는 학생들은 여태까지 이 문제를 다 틀려왔습니다. 이 문제가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제가 혹시 그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나? 혹시? 내가 혹시 고등부 시험지 보여줬었나요, 여러분께? 보여줬었죠. 요 문제거든요, 요 문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 똑같은 문제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1학기 기말고사에도 그 시험이 있었나? 기말고사를 한번 볼게요. 어디 보자. 어법 문제가 8번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8, 9번 아닌가? 여기 있다. 여기는 없네요. 완 문제가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 잠깐만. 그때 보여드렸던 요 문제로 볼게요. 요 문제. 요 문제로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 여기 부분이거든요. 여기 완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뒤를 보면 어떠냐면은 주어 나왔고요. are paying 동사 나왔고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현재 불완전한 문장은 맞아요.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근데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해도 이걸로 구분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을 봤을 때 어떠냐? 여기 접속사, 부사 수식어, 주어, 여기까지 동사, 간접 목적어, 여기까지가 직접 목적어예요. 그럼 앞에 4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앞에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대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at이 아니라 대시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에 이 친구 틀렸죠? 이 친구 틀렸죠? 이 친구가 못하는 친구냐? 그때 한번 말했다시피 이 친구가 그 오마중 선배예요. 여러분의 오마중 선배인데 오마중에서 그 가내신 점수라고 하죠? 200점 만점짜리 그 점수가 있는데 200점 만점에 이 친구가 194점인가 받았습니다. 오마에서. 못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지금 주역에서도 2등급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친구고 수학은 또 전교 1등한 친구입니다. 심지어 잘하는 친구예요. 잘하는 친구. 근데 틀렸어요. 네. 그럼 얘가 뭐 때문에 틀렸는가? 우리 시험 끝나면 오답노트 쓰잖아요. 뭐 때문에 틀렸냐? 얘 때문에 틀렸어요. 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뭐 실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갖고 결국에 내가 침착하게 진짜 잘 구문 분석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 유형은요. 구문 분석 잘못하면 땡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우리가 똑같이 볼 수 있는데 자 한번 보면은 여기 D를 갖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 주어 나왔죠? 여기 동사 나왔고요. 여기 보어 나왔습니다. 이 칩이니까 형용사죠. 형용사. 그렇죠? 가격이 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봐봐. 칩이라는 형용사가 나왔는데 우리 위치 아까 배웠잖아. 관계대명사. 그렇지? 자 관계대명사는 누굴 꾸며준다고? 명사 꾸며준다고. 근데 명사가 안 나왔는데? 그치?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떤 문장 온다? 불완전한 문장 온다고 했지. 그럼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볼까? 이 친구가 구문 분석을 해놨네.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 완전한 문장 나왔네? 그럼 뭐야? 관계대명사 위치를 쓸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틀린 거야. 얘도. 됐어? 미리 말하면 얘는 대시답이 돼요. 왜 대시답이 되느냐?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이게 그 유명한 소대꿈입니다. 소대꿈. 너무 뭐뭐해서 뭐뭐. 됐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부에서 나오는 게 얘들아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거여서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막 휘황찬란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 정도요? 여러분도 풀 수 있어요. 여러분도 풀 수 있어. 결국에 오마 중에서 나오는 거랑 저는요 별반 다를 거 없다 생각합니다. 그냥 지문 길이가 조금 길 뿐이죠. 여러분 지난 시험 그 기말고사 좀 본지 오래돼갖고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 그
오마중학교가 이제 시험이 특징이 어떠냐 그거랑 좀 연관지어서 말씀드릴게요. 오마중은 지금 올 객관식으로 등장한 이래로부터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왜냐면 이제 선생님이 한창 이제 수업할 때는 올 객관식이 아니라 이제 서술형이 섞여서 나왔었는데 서술형이 사실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단어가 어려웠어요. 오마중은. 근데 그때에 비하면 사실 최근 오마중 시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아마 공감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마중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가 뭐냐?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 왜? 지난번에 시험 문제가 7페이지였거든요. 7페이지였어. 7페이지. 근데 페이지 수가 많은 편이에요. 중등부 치고는요. 보통 중등부가요. 적으면 4페이지, 정말 많으면 6페이지입니다. 원래. 근데 오마가 7페이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페이지가 많죠. 그러면서 동시에 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느냐?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 보셨으니까. 어법 개수 고르기. 얘랑 똑같아요. 어법 개수 고르기 문제도 나왔고요. 어법이 3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어법 개수 고르기 문제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위에 뭐 대화문에서 올바른 것끼리 짝지어진 거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다 모두 고르시오 유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다 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오마중이 좀 시간 때문에 사실은 시험이 조금 좀 이제 시험 보는데 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우리 입장에서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도 풀어야 되는데 빨리 풀어야 되는 게 되게 관건이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단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시험을 보실 때.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곳에서 단축해야 되는데 본문 내용에 관련된 거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모두 골라라. 아니면 모두 뭐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내용을 다 봐야 돼요. 일치하는지 일치 안 하는지 내용을 봐야 되잖아.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법이에요. 어법. 어떻게? 일단 우리가 오늘 관계대명사를 예로 들자면 관계대명사에 대한 일단 큰 틀,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뭘 알려줬죠?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이거 하는데 제가 말로 설명하면서 했는데도 10초가 안 걸렸어요. 이거 푸는데. 됐어요? 요거 하나 푸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시간을 많이 단축하면서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영역은 사실은 어법 쪽이라는 거예요. 어법 쪽. 근데 이 땡큐인 건 뭐냐면 중등부에서 어법 문제를 좋아해요. 원래. 원래 오마가 좀 그게 덜한데 그럼에도 오마가 지난번에 3문제인가 4문제가 나왔어요. 어법 문제가. 보통 어법은요. 중등부에서 나오면 최소 4점입니다. 4점 이하짜리 어법은 본 적이 없어요. 4점이나 개수 고르는 문제는 5점이에요. 지난번 시험지를 한번 우리 되새겨볼까요? 금민지 거 봐야지. 안 되려. 뭐 안 되려야지. 보여주마. 진짜 다 틀렸는데. 자, 봐봐요. 여기 보시면 어법 수정하는 문제 나와있죠? 2번에 4점.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시간을 단축할 때 1분도 길어요. 한 20초 컷? 30초 컷? 이제 이러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얘도 뭡니까? 어법 문제죠. 똑같이. 자, 그럼 2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영영 풀이고.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어법 나왔죠? 개수 고르기 5점 나왔죠. 그렇죠? 네, 틀렸네요. 자, 자 그리고 여기 8번. 8번 어떻습니까? 모두 고르시는 문제죠. 그렇죠? 대화문 알맞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됐어? 그리고 어디 보자. 얘도 봐봐요. 모두 고른 것은 다 모두 고르시오죠? 여기도 모두 고르시오. 그 다음에 보자. 얘는 어법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5페이지 넘어가서 어디 보자. 얘도 모두 고르시오네요. 그렇죠? 모두 고르시오요. 왜 이렇게 기침 나오냐? 미안. 자, 어법 5점. 됐어요? 벌써 지금 4개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단어에 밑줄 쳐져 있지도 않아요. 겁나 길게 밑줄 쳐져 있어요. 그렇죠? 문장 단위로. 이렇게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 끌려고 하는 거야. 시간 끌려고. 어법 또 나왔네요. 5문제째요. 이건 4점이네요. 이건 좀 착하게 줬네요. 점수를 그래도. 여기도 어떻습니까? 여기도 공통으로 가본 적이 있는 걸 바르게 묶어라. 그럼 이것도 뭐야? 이것도 모두 고르시오 문제예요. 얘도 어디? 얘도 이제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지금 죄다 지금 니네 학교에서 내는 거는 모두 고르시오 그리고 어법 문제를 많이 내고 있다. 이게 원래 오마중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원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서술형을 출제를 안 하고 있잖아 지금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내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연결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왜 내신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뭐 영작이 됐든 어법이 됐든 간에 일단은 우리가 실력을 올리고 그리고 시험을 잘 보고 이러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오늘 배운 거는 이제 관계사였고 관계대명사는 어법, 영작, 해석에 있어서 모두 중요한데 특히 어법에서 잘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많은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한 상태로 시험에 들어가기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단축하고 많이 나오는 유형까지도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좀 더 본격적으로 제가 이거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좀 잘 듣고 해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단축하고 빨리 정확하게 풀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그 저거를 못했거든요. 답지를 제가 좀 드릴게요. 그 채점을 여러분이 못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숙제가 이론표는 그 다음 거 그게 몇 페이지지? 18쪽? 18쪽 하시면 되고 그 135제는 그냥 끝까지 다 해오면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 파트라서. 그래서 제가요 그 이론편 답지를 끝까지 그냥 뽑아줄게요. 알겠죠? 아 이론편이래. 그 워크북 135제 답지를 끝까지 뽑아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숙제로 채점까지 해오세요. 채점까지. 그리고 여러분 그 베끼시려면 베끼셔도 돼요. 보면 티가 나거든요. 네. 저기 뭐야 자신 있으면 잘 베끼세요. 그래. 답지는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자습실에 이동해 계시면요 제가 거기다 답지 가져다 드릴게요.